안녕하십니까. STC랩에서 열심히 코딩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김환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금융 인프라를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퍼블릭 환경에서 트래픽 및 오토 스케일링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전략들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STC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금융 IT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혹시 지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인프라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조직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IT가 앉아서 가이드라인 아까 고모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한 이제 현재 IT 인프라 대응 방법과 도전 과제들,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인프라들이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고 하는지, 그렇지만 더 좋은 전략들이 있다는 걸 세 번째 소개 드리면서 다양한 금융 인프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성능 관리, 임계치 설정 및 대응 전략 수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내용 중에 전산 자원별 임계치를 세분화하여 대응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여러 임계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즉각 설비를 증설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여러 이벤트들에 대해서 고객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 이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 현재의 상황들을 잘 보면 온프레미스 시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온프레미스도 같이 쓰고 있지만 이제 많은 서버 하드웨어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금융사들은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지금 넘어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제 많은 서버는 아니지만 많은 인스턴스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에 맞게 오토 스케일링도 역시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조직이, 우리 인프라 조직이 이런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 조직에 대한 인프라 프로세스도 잘 갖춰져 있는가, 또한 우리 조직이 이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것도 이해도가 높은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이제 우리 인프라 팀이 이제 지표 설정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면 또 리소스 계획도 아마 하실 거고요. 지금 또 여기서 어떤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던가 조직 내부에서 다른 서비스가 붙었을 때 변경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이제 인프라 온콜도 대응을 해야 되며, 또 인프라 팀이 어떤 이제 문화들을 갖고 있을지, 또 이제 계속 반복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성장도 해야 되고요. 엔지니어들이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을 다 갖고 계실 거고, 근데 이런 프로세스 중에서 또 이제 IT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또 보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대응할 수 있는지 또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기존의 이제 오토 스케일링들, 아마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오토 스케일링들은 이제 CPU 몇 퍼센트,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CPU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CPU 몇 퍼센트를 해서 이제 올릴 것인가, 메모리는 얼마 넣었을 때 올릴 것인가, 이런 아마 얘기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설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다양한 비즈니스 지표와는 마치 CPU 임계치라는 게 비즈니스 지표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지표, 예를 들어 다양한 고객 이벤트가 생긴다던가,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다던가, 외부 어떤 이제 뉴스의 악재가 생겨서 갑자기 이슈가 발생한다던가, 새로운 서비스가 오픈된다던가, 이런 상황의 지표들과 사실 CPU 임계치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스턴스를 확보하면 좋죠. 하지만 이제 여유가 되시는 회사들은 많은 인스턴스를 확보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달에 몇 억씩, 몇십억씩 쓸기에는 좀 아까운 조직들은 어쨌든 그 중간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예 절감을 할 것이냐, 또는 이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IT 가이드라인 준수와 인프라 관리와 팀 효율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까 이제 CPU 같은 이제 시스템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보다 더 다양한 지표의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고객 수요 지표와 연동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과 오토 스케일링 대응을 자동화한다. 그래서 결국 사전에 이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모두 어떻게 자동화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오토 스케일링 단순한 이제 뭐 트래픽 많이 들어와서 무조건 늘린다 이런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별 체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지표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 조절인데요. 결국 고객 수요를 지표를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스턴스 지표, 결국 시스템 매트릭은 뭐 CPU, 메모리 이런 기본적인 지표도 필요하지만 우리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웹이나 모바일에서 다양한 또 RBM 지표들도 아마 수집을 이미 하고 계실 거고요. 그 지표도 사실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 할 때 너무 좋은 지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고객들이 사전에 뭐 이제 한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 사전에 지표를 저희가 이미 모니터링 다 갖고 계실 거고요. 그 지표를 기반으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도 우리 고객들이 클릭 한번 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작은 보고서일 수도 있지만 큰 보고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데이터 스트림도 역시 되게 중요한 지표고요. 예를 들어 카프카에 갑자기 큐가 엄청 많이 쌓인다던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 와중에 계속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도 오토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는 더더욱 커져갈 거고요. 더 클라우드 시대에 가면서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시면서 더 많은 관리 포인트가 생기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상황별 확장 코드, 그리고 시간별 확장 코드, 결국 코드로 자동화를 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냥 단순히 트래픽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오토 스케일링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되라는 그냥 단순한 전략도 있겠지만 더 오토 스케일링 같은 전략들은 더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조직은 오케이 우리는 모든 트래픽을 모두 소화할 거야 라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고요. 그럼 모든 트래픽 변화에 대응해서 스케일링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잡고 그다음에 특히 트래픽 서지 같은 것들은 이제 버추얼 웨이팅 룸 그냥 대기 번호 같은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막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조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잡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린 거는 결국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가면서 캐펙스에서 오펙스로 지금 넘어가면서 운영에 대한 비용을 되게 항상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 이 상태로 스케일링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런 전략도 펼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이미 상품을 다 팔 필요는 없고 한정된 상품만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상품 안에서 우리의 인프라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좀 더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제 인기 공모주 청약이라던가 금융상품 특별판매 이벤트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 또한 이제 외부 연계 서비스에 대해 갑자기 에러가 났을 때 그런 대응, 그리고 뭐 주기적인 이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대응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회성이지만 사실은 일회성이 이제 1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인프라팀은 이제 어디 비즈니스 파트에서 뭔가 이벤트를 이루면 매번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이벤트들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코드로 일단 짜놓고요.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미리 짜놓고 하지만 이게 재사용 가능해야 1년 동안 고생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표, 그 코드, 자동화된 코드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전에 이제 들어오는 지표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10시에 할 건데 10시 이전에 분명히 고객들을 먼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숫자와 그 기울기를 보면서 아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이 이미 코드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는 와프부터 사실 로드 밸런스, 버추얼 머신 컨테이너, 매니지 서비스까지 사전에 인프라를 자동으로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전 지표에 따라 확장된 인프라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객이 유입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연계 서비스가 성능이 장애가 났을 때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본인의 인프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 API 같은 것들로 연동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갑자기 외부 서비스의 API가 TPS가 갑자기 1000TPS에서 10TPS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때도 역시나 장애 지표가 이것도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표를 기반으로 사전에 준비된 장애 대응 코드가 동작을 하여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트래픽을 잠깐이나마 이제 뭐 와프 같은 걸 활용해서 레일 리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STC를 갖고 있는 네퍼너 같은 가상 대기실을 작동해서 잠깐 동안의 고객 경험을 이제 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장애 상황에서도 고객 경험과 시스템을 보호하는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 주기, 월급 날짜 주기적인 대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모두 자동화를 해야 된다. 코드 자동화를 해서 특정 날짜이든 주기든 시간이든 이제 이런 이제 반복적인 이제 업무들을 다 이제 역시나 와프부터 다양한 서비스들의 사전 인프라 확장 준비에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인프라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것도 아마 현재 계신 인프라 팀들의 주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나리오 전략들을 직접 이제 현재 인프라 팀이 IT 인프라 팀이 이거를 다 다루기가 사람이 하기도 다 어렵고, 또한 클라우드 시대 가면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다루기가 어렵고 또 안정성을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브 오토스케일이라는 제품을 제가 기획하게 되었고요. 또한 개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오토스케일이라는 제품은 인프라 모니터링 지표, 어플리케이션 지표 등 여러 지표들을 기반으로 여러 인프라 레이어에 동시다발적으로 트래픽과 스케일링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링의 사용에 심리적, 기술적 부담을 없애고 IT 운영자들의 인프라 통제권도 가지며 또 운영에 있어서도 비용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사실 그냥 오토스케일뿐만 아닙니다. 사실 앞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예를 들어 우리는 뒷단에서 오토스케일을 열심히 늘려놨는데 앞단에서 이제 계속 막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레이어들을 결국 한 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웨이브 오토스케일은 그 외에도 이제 지표 통합, 이런 이제 스로틀링, 체크포인트, 비용 관리, 히스토리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PU 사용료 기반 스케일링 넘어서 더 다양한 지표들과 함께 트래픽 픽과 오토스케일을 자신있게 다루시고, 그 다음에 금융 가이드라인도 자신있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웨이브 오토스케일은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AWS 금융 클라우드 전문가이신 강정우 매니저님께서 이제 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또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뒤에 있는 부스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